오늘 월요 초토화 시간입니다. 정치 시사 소식을 팩트와 직설로 기선제압하는 두 분의 전문가,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김한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의 만남은 늘 네. 예, 재미난 얘기 하다가 갑자기 방송에 들어오니까 좀 텐션이 낮아진 것 같아요. 무슨 재미난 얘기요? 그러니까. 방송가에 그 참 뒷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저희끼리 뒷얘기 오손도손 얘기를 하다가 방송 안 나갔죠 설마? 나온 거 아니죠? 깜짝 놀랐네. 다 녹음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아 맞아요. 나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 아 원래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이 절대로 남의 얘기 안 하시죠. 난 누군지 알지만 물어봐서 그 이름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아 저는 네. 우리나라 상식 있는 나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의로운 나라죠. 예.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월요일 저녁 또 꽉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주말 사이에 워낙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 또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 다룰 내용은 늘 많아요. 늘 많은데 아니면 뭐 오늘 가볍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김민하 평론가가 오늘 신문 검열하면서 가장 눈여겨봤던 소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요? 그럼요. 뭐 모든 걸 다 눈여겨봐야죠. 하나만 골라주신다면. 손흥민 프리킥? 손흥민 프리킥, 멋진 프리킥으로 미국의 그 축구 대회에서 큰 이제 충격을 안기고, 네. 충격을 드디어, 안겼어요? 네, 드디어 해냈다. 네. 뭐 이러한 미국 사람들이 다 충격에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러한 예술적인 슛을? 네, 그러면서 네. 그거 대단하다. 아니 진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오늘 검열하시면서 보셨던 것 중에 요거는 좀 이제 정말 평론가로서 이거 중요한 내용이다 싶었던 거. 조국 사면 이후에 롯데는 왜 이렇게 지른가? 뭐야? 조국 사면 복권 이후에 롯데 자이언츠가 패배한 왜 거고요. 10연패에 빠졌는가? 그것도 재밌는 네. 주제네요. 예. 왜 10연패에 빠진 거예요? 뎁스가 얇아서요. 뎁스가 얇아서? 네. 그러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뎁스가 얇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선수의 이제 구성층이 두텁지 않다. 그러니까 특정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거 예전에 한화가 그랬는데.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 아닙니다. 롯데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기아는 어떻습니까 요새? 예? 기아는 어떻습니까? 형편없죠.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 기아 팬이어가지고 매년 뭐 1월만 되면 올해는 기아가 우승을 한다고 나는 야구를 안 보거든요. 야구를 안 보는 사람한테 계속 기아 우승을 한다고. 제가 매년. 저희 집에서 저만 기아 팬이고 다 LG 팬인데 LG 팬들이 이제 급기 어떤 극악무도한 행태를 벌이냐면 기아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기아 팬들이 기아를요? 아니요, LG 팬이 기아를 조롱한다고요? 이거는 저의 어떤 인생이 부정당하는 거죠. 그거는 그 기아 팬이셔서 그렇지 한화 팬들은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싫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기아를 어떻게 하나랑 비교를 하냐고요. 왜? 이런 게 싫다고요. 나는 그냥 이런 게 싫어요. 아니 기아 타이거즈 몇 번 우승했습니까? 그걸 뭐 다 말해줘야 알아요? 매년 1월만 되면 무조건 올해는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한다는 거예요. 왜 기계적으로 맨날 그리고 왜 우승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막 하면서 어떻게 기아 타이거즈는 다시 강팀이 되었는가 이 얘기를 자꾸 해요. 근데 그거를 반짝하고 그리고 나서는 좀 지나면 또 안 합니다. 또 그리고 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승부의 세계에서 뭐랄까 정말 오랜 기간 팬들 중에 우리 팀이 정말 이겼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는 분들만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 저는 뭐 팬이자 가족이지만 이기든 말든 한화는 뭐 그냥 늘 그깟 공놀이에 대해서 뭐 저는 야구 안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팬이 전혀 야구 자체를 스포츠 자체를 어떤 종목도 슬램덩크도 안 봤어요? 아니 슬램덩크 만화는 봤지만 오케이. 일본만 좋아해요. 그것에 몰입하거나 그러지 않고 알겠습니다. 만화는 만화로 일본에만 좋아하고 일본 게임에만 몰입해. 서로 이렇게 아웅다웅 싸우시는 모습, 서양 싸우는 게 게임도 아니라 해요. 게임도. 서로 흠집내는 모습 너무 좋아요. 일본 얘기를 잘 꺼내주셨습니다. 뭐 얘기해야죠. 네. 한일 정상회담 그럼 평가해 주세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김민하 평론가의 총평 좀 해주십시오. 한일 정상회담. 뭐 한미 정상회담 하려고 그 앞에 일부러 잡은 거 아닙니까 사실. 한일 정상회담. 한미를 하기 위해서 한일을 잡았다. 그렇죠. 일본을 중시를 한다. 왜냐하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보통 미국이 이전까지는 그 사이가 안 좋네. 좀 좋게 지내면 안 돼? 이러면서 뭔가 압력을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더군다나 트럼프 세상 아닙니까? 트럼프가 뭘 가지고 칩 잡을지 압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한미일 협력 그런 거 잘 하려고 그럽니다. 네.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시바 시게루한테 가서 네. 우리가 비슷한 처지에 트럼프가 지금 동맹도 안 봐준다고 하는 그러한 태도로 지금 뭐 자꾸 우리한테 압박을 하는데 뭐 팁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네. 이러한 이제 구도로 들어간 거잖아요. 조언도 받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런 구도를 만들려다 보니까는 양국 사이에 좀 갈등이 될 만한 얘기는 일부러 좀 안 꺼냈습니다. 그게 과거사 얘기라든가 예. 그다음에 일본은 우리한테 좀 하고 싶었던 수산물 얘기 예. 일본산 수산물 좀 전면적으로 다시 수입해 주면 안 돼? 이 얘기 자꾸 하라고 하거든요. 거기서는 일본 사람들은. 네네네. 근데 그 얘기 안 하고 거기는 예. 예. 우리는 이제 과거사 얘기랑 그다음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얘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안 하고 예. 이렇게 하고 그냥 앞으로 잘 지내고 예.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는 그 사실 디테일을 따지면은 사실 우리로서는 기분 나쁜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치우고 뭐 잘 지내고 앞으로 뭐 복잡한 얘기들은 좀 나중에 하자 네. 이렇게 정리를 한 측면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인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그런 과거사는 묻고 가는 거냐? 예.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민단체라든가 또 역사학계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번에 이렇게 좀 너무 얘기 안 한 것 같다. 과거사나 이런 부분에 뭐 대해서는. 그분들은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런 지적들을 또 하는 거고 예. 그런 지적들을 이분들이 또 해야 이재명 대통령도 나중에 예. 이시바 시게루 근데 또는 일본 총리가 누가 나중에 뭐 바뀌든 간에 지난번에 내가 한번 좀 얘기를 안 꺼냈더니 국내에서 시끄럽소.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번에 좀 얘기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평가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다각적으로 또 잘 평가하는 내용이 된다.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예. 네. 평론가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늘 그런 질문. 그걸 왜 저를 쳐다보면? 아니. 공공으로 할 거니까. 그래도 공격하겠다. 이거. 아니요. 첫 공격 시작. 이분들은 끊이지가 않아. 첫 대통령의 첫 양자 회담의 성격으로 갔다가 한일 정상회담. 수미양가 아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고 싶습니까? 점수를 매겨라. 그렇죠. 예.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러면은 네. 85점. 그럼 왜 15점 왜 빠집니까? 그 아까 세부적으로 따지면 약간 기분 나쁜 포인트가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사실 한일 양국 간에 예.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예. 이 포인트가 좀 달라요. 예. 뭐냐면 일본은 우리 사이는 한일 간의 사이는 예. 1965년도에 사실 우리가 정리한 문제가 이게 한국이 1965년도에 이미 다 정리된 문제를 얘기를 다시 꺼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잘못했어. 이게 일본 입장이고 예. 우리 입장은 너네가 우리 입장에서는 경술국치, 예. 한일 명탄 그게 너네 강압적으로 하면서부터 잘못된 거야. 네. 이게 우리 입장입니다. 예.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얘기 속에는 예. 사실상 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을 기본으로 한다는 얘기가 사실 들어있어요. 얘기를 안 할 거면 그 얘기도 없어야 되거든요. 예. 다만 그 얘기도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냐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나오는 통절한 반성과 사과 얘기를 이시바 시게루가 직접 말은 안 했지만 예. 그 대목에 이제 공동 선언문에 집어넣은 거는 요거는 있는데 예. 근데 그게 서로 교환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튼 간에 65년도 얘기가 있기 때문에 65년도가 양국 간의 기본 그 성격을 규정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이라는 얘기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좀 기분 나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향후에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 일본과의 관계 규정을 할 때 약간 이런 게 지난번에 65년이라고 했잖아. 네. 요렇게 가게 될 가능성이 수가 있기 때문에. 있어서. 왜냐면 이게 65년이 기본이 되면 강제동원 해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데 강제동원 해법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나중에라도 한번 바로 잡아야 된다. 예. 이재명 정권 내에 네. 일본하고 다시 뭔가 이런 기회가 생기면 지난번에 그거 65년도 얘기 말이야. 예. 이번엔 빼. 이렇게 한번 해줄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마이너스가 있는 거다. 15점 이제 빠졌지만 어쨌든 그래도 85점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고. 우리 김한 기자는 어떻습니까? 저도 85점 하려고 했는데 85점 하셨으면 전 80점 하겠습니다. 그럼 좀 많이 빼시는데요? 왜 20점 빼십니까? 저는 이번은 예를 들면 축구나 야구 빠진 올림픽 정신 같은 회담이었다고 봐요. 만나는데 올림픽에는 축구나 야구가 들어가야 된다? 아니야. 그러니까 한일전이 막 피 튀기게 붙는 종목이 없는 올림픽 같은 회담이었다. 올림픽 좋잖아요. 네, 만나는데 의의가 있었다. 올림픽이 싫으세요? 네.
약간 야박하게 주신 거 아닙니까 너무? 아니 만나는 거가 엄청난 의의죠. 네. 우리 셔틀 해결을 복원하기로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월드컵과 WBC만 취급하는 겁니까? 아니 근데 만약에 축구 한일전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지죠. 과거사, 수산물, 예. 아까 다 얘기했지만 예. 그러면 재산 변제, 뭐 이렇게 가면 예. 하는데 이제 그 얘기 안 한 거죠. 그 얘기 안 한 거고 막 얘기한 예. 대로 네. 우리 다 같이 원팀이에요. 동아시아 원팀이네 우리. 이거를 확인한 거고. 근데 얘기한 것처럼 강론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뭐 야박하게 보시는 분들은 순한만 윤석열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분들에서부터 오. 층위가 굉장히 많은데 예.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5년 한일 청구 협상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마치 이제 김대중 옵치를 넣은 게 그거랑 등가인 것처럼 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어떤 문제들을 발생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일단 그거를 생각하지 않기로 한 거죠. 일단 그거는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시간을 좀 달라고 했어요, 이재명 시간을 달라고 한 거니까 예. 그거 이제 지켜봐서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이 분위기는 일본도 한국도 보수지들이 모두 이 정상회담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맞아요. 거에서 네. 드러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신문을 딱 보면은 예. 인상적인 게 예. 조선일보 굉장히 이 정상회담 정상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예. 예, 멀쩡하게 보도를 해요. 중앙일보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조중동은 정상적으로 보도를 해요. 예. 근데 한겨레 경향이 네. 아쉽다. 아. 이게 좀 비판이 있다. 아. 이렇게 보도를 해요. 예. 근데 이게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투트랙 전략이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트랙을 달리 가기 시작하면 한쪽 트랙 얘기는 계속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수 정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 상황이. 왜냐면 그러면 진보지들이 작심하고 비판하기 시작하거든요. 야, 이게 무슨 투 트랙이야. 한 트랙은 아예 없는 트랙이 됐구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민주당 정부는 이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죠. 그래서 이건 투트랙이야. 일단 분리야. 그다음에 미래를 위한 뭐 과거사나 이런 문제들 빼고 미래나 협력이나 이런 거를 먼저 해서 신뢰관계를 회복해서 우리가 이쪽 트랙으로 넘어갈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 그런 얘기하면 당장에 야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애매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본인들의 시간,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해야 되는 필요성이 강하게 있고 예. 이런 것들을 잘 정무적으로 활용한 회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투트랙이라는 부분은 원래 이제 사실 과거사 문제를 얘기하면 과거사하고 사실 현안하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순수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분리하는 게 사실 원론적으로 맞아요. 외교적으로는. 근데 이게 분리가 안 되는 영역이 어디냐면 군사협력입니다. 군사협력에서는 과거사 문제하고 군사적 협력이 분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군사협력이라는 거의 전제는 일본이 군사적으로 어쨌든 간에 다시 뭔가 한다는 건데 동아시아 영역에서 지금 일본은 어쨌든 헌법으로는 평화헌법이기 때문에 군대를 갖지 못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다시 어쨌든 간에 그 군대를 가진 국가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못하게 돼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군사협력을 한다는 거는 일본이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활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를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물어봐야 되냐면 그 당신들 과거에 그 군대 활동을 해가지고 뭐 침략도 하고 그랬는데 가령 경제협력이다.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예. 경제협력은 뭐 과거사하고는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당신들이 군사협력을 하자 그러면 그 과거사 문제 해결 안 하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요 투트랙이라는 문제에서 그러니까 요게 좀 아슬아슬한 게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군사협력이나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렇죠. 여기까지는 요게 되는데 예. 근데 지금 미국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어디까지냐? 예를 들면은 주한미군의 성격이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그게 동맹 현대화이다. 앞으로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가 아니고 대중 견제의 역할을 바꿔야 된다. 몇 가지 그렇다 치는데 예. 여기에 지금 우리하고 얘기 안 하는 게 뭐 있냐면은 전구가 있잖아요. 그 원시어터 구상. 예. 하나의 전구. 그래서 요거는 일본까지 껴가지고 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한미일 군사협력 비슷한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게 요게 좀 있어서 그래서 요게 외교가 사실 우리가 일도 양단적으로다가 그 하면 되지.
일본이랑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많은 시험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 외교에서 이재명 정부가 기조효과가 오래 갈 거예요. 예를 들면 전 정부가 워낙 그렇죠. 개판을 쳐놨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재명 정부의 기조효과가 오래 갈 거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안정감이라든지 어떤 사안을 접근하는 어떤 이제 말하자면 지도는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은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난 정부는 그게 없었던 거잖아요. 내가 물을 이렇게 따라 놓으면은 절반 씌워줄 거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접근은 아니었다 확실히. 그러니까 네. 윤석열은 그냥 다 양보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다 양보를 하면 일본도 양보를 계속 하다 보면 네. 일본도 그러면 우리도 뭘 좀 해줘야 되겠지. 그게 술자리 논리입니다. 술자리 논리에서 한 잔 받으면 한 잔 먹어야지. 그렇지. 그 똑같은 그 한 잔 받으면 한 잔 주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술을 안 먹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익숙한 논리잖아요. 특히 이제 김한 기자님 거의 뭐 그런 논리에 이제 가서 한번 김한 기자가 노래 한번 부르면 거기서 이 자리 그냥 우리 다 친구 된 거니까 네. 롱롱 타임하고 한번 우리 김한 기자가 부르면 네. 우리 이제 프렌드 되고 파밀이 되는 거니까. 맛있는 거 2번 먹고 저녁에 롱롱 타임하고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오므라이스는 저기 부산고검 앞에 부산고고. 근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주장한 건데 일본이 어떻게 했느냐? 한 잔씩 줄 때마다 다 계산해요. 다 계산해갖고 요거는 요렇게 줬으니까는 우리 입장에서 요게 이득이니까는 자 여기서 더 받아낼 수 있나? 더 받아낼 수 있는지 알아봐봐. 더 받아낼 수 있으면은 요거 가져가가지고 한번 물어봐봐.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받아낼 거 다 받아낸 다음에 전혀 주지 않았다고요. 왜냐 외교가 원래 그런 거지. 그런 바보 같은 외교를 하는 게 전 정권이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 기저효과라고 표현했지만은 어쨌든 전략이 있는 정권하고 전략이 없어진 정권하고 같겠습니까? 비교 대상조차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그래도 B 플러스 정도는 주셨다. 예. 수미한 거로 물어보고 뭐 자기는 비플러스라고 아니 저는 A 제로 예. 아니, 알겠습니다. 나한테 점수로 물어보고 자기는 예, 자기는 등급으로 주고 B 플러스라고. 나 제가- A 많이 나요 그러면 제가 피해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수미한가로 하려고 하니까 U 플러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B 플러스 나온 거지. A 제로 B 플러스. 만점 만점에 그러면은 나온 뭐 8,722점이다 그러면 뭐. 만점 만점에 한 9,100점 되는 거 아니에요? 만점으로 따지면?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자, 좋아.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은 그렇다 치고, 자, 이제 미국 갔는데, 저는 이것도 처음 본 장면이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통 안 날아가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번에 처음 날아가는 거 보고,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야, 이거 그 심각한 문제가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합의와 좀 어긋나는 내용들이 트럼프 쪽에서 막 있다 보니까 이게 그 비서실장까지 날아가가지고 이 사태를 좀 정리해야 되나 보다. 이런 보도가 막 나오던데, 실제 그런 걸까요? 모르죠. 뭐 어떻게 압니까? 특히 외교 사안은 예. 특히 외교 사안은 요거는 굉장히 다 끝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사실. 예. 왜냐하면 외교 사안은 흘러 나오면은 그것 자체가 이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요건 모르는 건데 근데 이례적인 건 맞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런 외교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 국내를 비우면 예. 비서실장은 국내에 있어야죠. 예. 그거는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군대 근데 갔죠. 비서실장 가고 예. 국가안보실장 당연히 가고 갔고. 정책실장 가고 3실장이 다 간 데다가 예. 그 한일 정상회담을 수행해야 될 그 외교부 장관도 예. 그 한일 정상회담을 수행하지 않고 미국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 장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더군다나 상대가 누굽니까? 네. 합리적인 무슨 박영식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미국 대통령이 박영식이가 아닙니다. 그럼요. 트럼프예요. 맞아요. 언제 무슨 얘기로 그 강짜를 놓을지 모르는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누가 봐도 트럼프가 뭘 시작했구나. 네.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오늘 이제 보도를 보면은 네. 그 이상한 얘기의 갈래가 한 3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면은. 예.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안보적인 측면.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동맹 현대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한미군은 더 이상 대북 억제하지 않고 대중 견제할 것인데 현대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에 뭘 해주길 바래? 그러면 국방비를 올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저 분담금도 올리고 그렇죠.
이 안보와 관련된 상당 비용은 미국이 안 치를 테니까 한국이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대만 유사시에 뭐 한국군이 할래? 뭐 이런 거 한국군도 참여할래?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해가지고 아니 여보세요 이렇게 말리러 다 뛰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거 한 줄기가 있고 예. 두 번째가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관세 협상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디펜스 한 게 농축산물이잖아요. 예. 구체적으로는 쇠고기하고 우리 김한 기자님 좋아하는 소고기하고 그다음에 쌀 요 부분 관련해서 예. 또 얘기 시작한 거 아니냐. 왜냐면은 전면 개방이라고 주장을 해왔으니까 미국은 그 요번에 이제 그것 좀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열어보는 게 어때? 이 얘기를 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얘기하러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과일 정도에서 어떻게 막아보는 게 어때? 뭐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지난번에 우리가 그 관세를 쉽게 얘기해서 돈으로 막는 구조였지 않습니까? 예. 그게 3,500억 달러였잖아요. 맞습니다. 3,500억 달러를 만들어주기로 하고 요 관세를 15%로 막은 건데 근데 요 3,500억 달러 중에 사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설명해줬지만 직접 투자분은 얼마 안 된다. 나머지 대출하고 대충 보증이고 뭐 이런 거라서 사실 요거는 지나봐야 아는 문제인데 네. 근데 요거를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본도 그렇게 하고 유럽연합도 그렇게 했어요. 예. 직접 투자분은 조금이라고요. 3,500억 달러 중에도 그렇고 일본의 5,500억 달러 중에도 그렇고 예. 유럽연합에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미국 내에서도 이런 평론가라든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평론가, 박영식, 김환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네. 최 방송에 나와가지고 예. 트럼프 이거 뭐 합의 제대로 한 거 맞냐? 떠들어대니까. 네, 트럼프 파워 맞냐? 네. 트럼프 바보 아니냐?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보인 이유는 꼭 그것만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이거 또 김한, 박영식 이런 사람들이 막 헐뜯으니까 트럼프가 아이씨 이러고 있는데 예. 근데 이미 버스는 지나갔잖아요. 네. 일본 유럽연합 버스는 지나갔는데 한국은 버스가 오네. 오잖아 이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오면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네. 직접 투자분을 좀 늘리지. 네. 야, 안 그래도 욕 먹는데 이거 안 늘려주면 나 정상회담 안 할 거야. 이런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오늘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쵸. 예. 그거는 이제 근데-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뭐 근데 어떤 의제가 복잡하고 이슈가 많다고 하는데 비서실장이 한 명 더 가서 비서실장이 한 파트를 맡고 이런 걸 상상하고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엔 내부 의사 결정을 하는 방식에서 강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진짜 뭐 미국 통이냐, 네. 혹은 뭐 미국 어떤 뭐 네트워킹이 있는 인물이냐, 뭐 그런 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좀 네. 아우르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그리고 정무성이 왜냐면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에 있었잖아요. 네네네.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만큼 급박한 누가 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그 상황을 이 시시각각 챙기면서 그거를 이제 거기서 정리를 좀 그렇죠. 이재명 해줄 사람. 대통령에게 음. 계속 실시간으로 직보하면서 여기는 한일 정상회담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직보를 하면서 결정을 심지어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 되는 상황. 그렇죠. 그런 상황을 대리하기 위해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저도 이거 같은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에서 국내 이슈를 건드려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쌀 수입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고기라든지. 근데 그런 이슈들이 제기될 때 이거를 야 근데 안보적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디펜스를 치면 요걸 좀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가 더 말하자면 그냥 밸류로 따지면 이게 낮은 거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하는 외교가 있겠죠. 예. 근데 예를 들면 강훈식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의 조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는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자면 협상의 밸류로만 따질 수는 없는 문제다. 이건 돌아갔을 때 말하자면 정치다. 네.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게 지금 안보실장이라든지 그 정책실장은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근데 거기서 조율할 게 많고 주고받아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 그 판단을 대통령이 어쨌든 일본을 거쳐서 가야 되는 구조 그거였으니까 대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듭니다. 뭐 이제 그런 이제 그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또 이제 대통령한테 실시간으로 보고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큰 문제 없이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전 제일 걱정되는 게 아마 두 분도 동의하실 테지만 트럼프라는 인간 자체가 워낙 가변성이 큰 사람이라서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게 제일 문제인데 진짜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이 정상회담의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인데 다 모든 걸 실무진이 합의를 하고 와도 그 기자들 둘러싸여 있는 오벌 오피스인가? 거기에서 화면에 왼쪽에는 대통령이 앉아 있고 오른쪽에 트럼프가 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뭔가를 또 꺼내들고 막 이러면 이건 진짜 대통령 그 개인의 어떤
개인기, 임기응변 그런 역량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아, 그거는 걱정이다. 상수라고 봐야 되고 그죠? 근데 그 폭과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사전에 얼마나 합의가 됐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많이 돼 있으면 네. 트럼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요. 예를 들면은 뭐 적어도 숫자 정도로 조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이게 뭐 예를 들면 지난번처럼 네. 뭐 이게 뭐 4,500억 달러 아니야 찍찍 긋고 5,500억 달러야 요 정도인 건데 예. 근데 합의가 된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거기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분야와 옵션이 늘어나요. 그럼 그 자리에서 큰일 난다. 우리가 이 방송 용어로 적절치 않지만 예. 애드립? 개아리를 치는 겁니다. 개아리를 틀어요. 그 난장을 까는 겁니다. 트럼프. 아, 그죠. 난장 까는 거죠. 왜냐면 이게 합의가 안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 네, 그래서 그 여기 탑다운으로 하자. 네.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예? 그 약간 김기현 같은데. 이건 김기현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거 내가 거기서 뭐 이것도 하자 그러고 저것도 하자 그러고. 아, 뭐 그럼 큰일인데. 이러면 이제 박살 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래서 강경화 장관 데려간 거 아니에요? 몰라요. 그래서 데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하나 받아줄 법도 한데 이거 안 받아주시네. 대사는 이제 그런 전반적인 어떤 윤활유 네, 역할을 그렇죠. 하면서 아, 예, 이걸 예, 매끄럽게 예. 이제 조율을 시키는 건데 어쨌든 지금 그래서 다가 있는 거는 예. 외교부 장관부터 외교안보실장 그다음에 진짜 정책실장 비서실장이 다가 있는 거는 예. 최대한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 스타트하기 전에 네. 최대한 합의 구조를 지금 미국도 이 합의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두 네. 사람이 아니에요. 하워드 러트닉 나오죠. 상무장관. 그다음에 그리어 나오죠. 그 무역대표 네. 장관 나오죠. USTR, 네. 그러니까 얘네가 라인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는 요걸 다 그다음에 저기 누굽니까? 그 누구죠? 국가안보실장 겸 국무부 장관 마코 루비오 나오죠. 예. 막 이래버리기 때문에 이름도 다 알아. 아니 뭐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요거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라인이 여러 개가 나와요 걔네가 그래서 네. 요거를 다 이 라인 각각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 수준을 다 어느 정도 한 90 몇 %까지는 맞춰놔야 트럼프의 재량을 줄일 수 있고 네. 그래야 사고가 반드시 나는데 네. 사고를 접촉 사고 정도로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거를 지금 하는 거죠. 참 지금 우리 평가를 들으면서 평가 및 전망을 들으면서 우리 이오지오님께서 야. 이오지오.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또 특별히 소개해야 됩니다. 야, 오늘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보통은 이렇게 재킷을 딱 입고 보통은 굉장히 그 품위 있는 옷을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오늘은 유옷을 벗어 제끼고 지금 근육 자랑을 아니에요. 이오지오이기 때문입니다. 샤스 자랑. 샤스 자랑. 근육 자랑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두 사람이 이렇게 입고 있어가지고 나는 지금 약간 나도 벗어야 되나 이런 외로움. 아니에요. 저만 광고하느라고 이오지오를 이오지오. 입었는데 이오지오 사장님께서 입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셨고 제가 이걸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오지오님께서 역시 김민아 총통님 꼼꼼히 정리하시네요. 이 말씀 또 드리기 감사드립니다. 위해서 블루벳 스카이님 감사드립니다. 총통의 평론은 완벽하다. 아니 감사드립니다. 박영식의 이오지오 대단히 감사드리는데 왜냐면은 다른 유튜브 가면은 이런 얘기를 안 다룹니다. 왜요? 예, 다루나 보다. 왜냐면 이미 다 잘려가지고 다루는지 안 다루는지도 몰라. 그래서 아니 왜 본인 실세한 판을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신났다 지금. 가면 다 무슨 누가 나쁜 놈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는 누가 나쁜 놈이냐 국민의힘에서는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잘한다. 얼마나 이 지금 국가의 중요한 이 의제입니까 이걸 네. 이걸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유튜브 별로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잘한다. 박영식의 이오지오에서는 이 정도 얘기한다. 나라 걱정을. 정치 야시장이라고 해주셔야지. 네. 박영식의 정치 야시장에서 이 정도 스케일로 한다. 시대적으로 한다. 이런 걸 해야지. 이오지오도 다 팔았다. 예. 이오지오도 심지어 여러분들 완판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거 이따 저희가 홍보해드리면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또 이 새 멤버, 리멤버 너무 좋다라고 또 이 멤버 괜찮다라고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월요 초토화 시간에 또 많이 와주시고요.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은 내일 새벽 1시 15분을 기준으로 해서 열리기 때문에 우리 시각으로 1시 15분이니까 새벽이잖아요. 네,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몇 시입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 여기 협상단 이름까지 다 아는데 지금. 아니 그거 몇 시간이 돼요?
12시래요? 12시일걸요? 그래요? 네. 걸려오는 네,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모르시나 보다. 숫자를 잘 몰라요. 저도 이과인데 숫자 계산 어려워요. 숫자를 어쨌든 잘 우리 시간이 적어놓을게요. 중요합니다. 새벽 1시 15분에 보시면 아마 새벽 4시 안은 결론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12시 맞죠? 네. 12시 15분 미국 동부 시각으로는 12시 15분 우리 시각으로 1시 15분 새벽 1시입니다. 여러분들 내일쯤 되면 또 관련 얘기 또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잘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한미 정상회담이고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트럼프를 어떻게 선방하느냐의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에 달려있는 것 같고요. 네. 자, 핑크골드님, 이 조합은 좋은데 들을수록 미국 상황이 안정이 안 되는 것 같아 좀 불안하다 뭐 이런 말씀해 주시는 것 잘 같고요. 되기를 바라야죠. 준비 많이 했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이다. 일본도 우리도 미국하고 동맹입니다. 이걸로 한 반은 먹고 가야 되는데 네. 트럼프는 동맹도 안 봐준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트럼프가 약한 대상들은 누구예요? 푸틴, 시진핑, 맞아요. 어떤 때는 김정은 이런 대상들한테 오히려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이 판은 트럼프가 이상하다라는 거를 전제해서 좀 보셔야 된다. 근데 그 이상하다는 전제를 꼭 이제 뭐랄까 야당이나 이런 쪽에선 잘 삼아주지 않죠. 호주랑 일본도 뒤통수 세게 맞았다. 맞아. 호주랑 일본이 어쨌든 미국하고 지금 제일 가까운 나라들인데 호주랑 일본도 뒤통수 세게 맞고 이 집안은 금으로 만든 투구도 줬는데 별로 좋지가 않다. 일본 뒤통수 맞아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협상 잘해가지고 관세 15% 맞췄습니다. 이랬는데 나중에 이거 종이 열어놓고 보니까는 그게 아니고 원래 있던 관세 플러스 15%야. 이래가지고 어떤 거는 막 40%가 관세가 된다. 이래갖고 그거 바꾸러 가가지고 간신히 바꾼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얘기했던 건 원래 여기에 플러스 15 그렇죠. 이게 된 거고 어떤 데는 15이 아니라 50. 50. 이런 식의 주장도 가능하다는 거죠. 트럼프의 논리에 따르자면. 그 정도로 아무튼 정상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좋습니다.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한마음 한뜻으로 또 일단 뭐 응원은 해야죠. 당연히 응원해야죠. 우리 국가대표가 가가지고 어렵게 또 회담하는데 트럼프라는 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과 회담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계인과 지구인의 언어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특검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건진과 관련된 굵직한 보도와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진 법사가 대통령실 강모수석을 움직여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통일교 축사를 성사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문자를 JTBC가 확인을 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막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이 문자에는 통일교가 대가로 신도들을 동원해서 당대표 선거, 즉 김기현 뽑힐 때 그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담겨 있는데 실제로 건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3만에서 6만 표가 걸린 일이니 꼭 성사되게 해야 한다. 축사도 하고 후원도 하라고 해라. 김기현 당대표 만들려고 대통령실에서 각 조직들 밥 먹어가면서 했는데 등등의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걸 말하는 대상은 김형준 당시 오사카 총영사. 이 양반이 윤석열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건진이 그 중앙에서 어마어마한 개입을 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실제 조규홍 장관의 통일교 축사가 중간에 약간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일이 있었나 봐요. 지금 언론 보도 이미지에 따르자면. 근데 실제로 전성배가 뭐랄까 내가 얘기를 미리 했는데 어제 연락 받았는데 강하게 다시 조치하라고 했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조 장관 축사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라는 얘기를 윤영호가 하네요. 이거에 대해서 전성배가 어제 내가 연락 받았는데 그거 내가 다시 강하게 조치하라고 했다. 강 수석한테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수석한테 건진이 지시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조규홍 장관의 통일교 축사가 다음 날에 실제 이루어집니다. 오사카 총영사가 그 네트워크 본부 부본부장을 했었죠. 고문이 이제 건진이었고 네. 그리고 1일 보고 건진이 했던 1일 보고를 받았던 1일 보고를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 근데 이 정도의 그 권력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실 수석 따위를 막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건진은. 어휴. V1, V0, 여기가 한 V 한 포.
V5. 그래서 이 정도의 일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김건희 특검에서 건진에 대한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해왔던 거는 뭐 당연히 잘할 일일 텐데 그 이런 민간인 비선이 움직이는데 그 배경은 결국 김건희인 거잖아요. 민간인이 비선을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제가 뭐 혼자 난 이재명 정부의 비선이 돼야 되겠다. 청문회 꿈을 안고 오늘 비선을 결심하면 됩니까? 네? 안 되잖아요. 평론가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청문회 꿈을 안고 평론가가 돼야 되겠다. 그것도 옛날에는 못했죠. 데뷔를 했어야 되니까. 지금은 막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오늘 그냥 내가 평론가라고 하면 평론가입니다. 네. 오늘 내가 네. 오늘 내가 칼럼니스트라고 하면 칼럼니스트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무슨 뭐 뉴스 큐레이터라고 그러면 큐레이터고 뭐. 네. 그냥 하면 됩니다. 이런 거. 그렇죠. 근데 비선은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비선은 누가 시켜줘야 하는 거죠. 그럼요. 네? 누가 그걸 뭐 그런 역할을 맡겨줘야 하는 그러니까 거죠. 뒷배가 있어야 비선이 되죠. 비선이라는 말 자체가 실선이 전제돼야 되는 거잖아요. 실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실선이 안 들어. 왜 안 들어? 야, 비선이 있어. 이렇게 돼야 할 때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부가 있는 건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선은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건진이라는 분이 예를 들면 통일교가 뭐를 청탁을 할 때 축사를 좀 받아다 주세요. 그래서 건진이 뭐 받아가지고 뭐 축사를 받아가지고 그냥 전달을 해줬다. 예. 그런 거면 그냥 브로커죠. 그 다음에 뭐 선거를 하는데 건진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서 뭐 예를 들면 SNS에 홍보를 해주세요. 그런 거 그냥 브로커죠. 근데 지금 얘기가 그런 게 아니고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실의 인사를 움직여가지고 이거를 관철을 시켰다. 이런 거고 그리고 전당대회에 개입을 했다라는 것도 전당대회에 무슨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뭐를 뭐 집어넣었다 이런 게 아니라 예. 통일교가 이 정권에 바라는 이 민원을 정권에 관철시킬 수 있도록 요거를 편의를 봐주고 그 다음에 통일교의 교인들을 집단 입당을 이 3만에서 6만. 예, 국민의힘에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통일교에서 야 우리가 이 정도 집단 입당을 시켰고 그 다음에 김기현 지지 방침을 각 지역에다가 내려보냈고 그렇죠. 거기서 무슨 반응이 왔는지까지 다 보고를 하는 내용을 김건희에게 전해주세요라고 건진 통해서 문자까지 보낸 게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작동을 중간에 하고 있으면 이게 그냥 브로커 수준이 아니고 이게 비선이 아니면은 이렇게 되지가 않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겠지만 그러면 정리하자면 통일교 쪽에서는 자신들의 교인 3만에서 6만을 입당을 시켜주고 대신에 이제 돌려받은 건 야 우리 종교가 우리 교단이 얼마나 대단한 종교냐면은 야 이 나라의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축사도 해주는 우리 종교야. 이제 이런 그 거래가 성립이 된 거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이제 축사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메콩 피스 파크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YTN 인수도 있고, 네. 네, 윤석열 독대도 있고, 그 독대는 이루어졌고 이제. 예. 여기서 마법사들의 활약이 진짜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게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정 종교 행사에 축사를 보내는 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부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왜 원했는지 통일교 쪽에서 원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건진 마법사는 그런 일을 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태균 마법사는 어떤 일을 해냅니까? 창원에 무슨 한 10수억 산단. 아니 산단 말고 10수억 단위 네. 시설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문화센터로 만든 공사가 있었어요. 산단 발표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네. 근데 거기에 네. 세 개 부처 장관이 내려옵니다. 야, 그것도 대단하다. 대단하죠. 네. 대단한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명태균과 건진이 막 진짜 부지런해갖고 막 네. 보건복지부에 라인 대고 막 네. 보건복지부에 통상적인 방식의 로비입니다. 네. 보건복지부 막 서기관 만나서 네, 설명하고 밥 사고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절차를 밟은 로비를 했을까요? 명태균의 사례에서 보면 명태균이 거기에 뭐 국토교통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산자부 장관이 내려오는데 여기에 다 부서들의 공문 수발하고 뭐 해갖고 이 장관들이 내려온 걸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장관을 누가 움직였을 것으로 지금 보는 겁니까? 여사가 움직였을 것으로 그렇죠. 간단해요. 네. 김건희 씨한테 발로 만든 포토샵 그 파일 하나 보내면 됩니다. 네. 이게 끝내준다. 창원 산단 만들면 끝내준다. 발로 그냥 포토샵 그 합성 파일 하나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 다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작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옛날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정권,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졌던 일들의 로비라는 게 무슨 뭐 대단히 치열한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 건진이 그래?
그럼 내가 그거를 내가 당부 얘기할게. 그 누구한테만 한 명한테만 얘기하면 술술 풀리니까. 술술 풀리는 거예요. 네. 오늘 보도 나온 예를 들면 그 특검에서 그 하고 있는 양평 고속도로도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국토부가 움직이고 용역이 나가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에요. 그 부지 선정이라는 게.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과정만 놓고 보면 일사천리로 서기관 하나가 움직여서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그 서기관은 왜 움직였습니까? 하늘의 계시를 받았습니까? 종점을 바꿔야 된다는? 어디선가 이게 왔겠죠. 그러니까 그럼요. 일사천리로 움직여준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도 누가 움직인 겁니까, 결국에? 행정력이 움직인 건데, 장관이 움직인 건데, 그럼 이 장관이 어떻게 움직이게 됐냐? 그 장관 위에 사람이 움직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네. 그렇게 되게 단출한 구조다. 네, 어렵지 않은 구조라는 건 이제 근데 황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양평고속도로 말씀하셨지만 아침에 이제 한국일보 기사를 봤는데 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전에 그 동해기술공사 등이 요 비공개로 요 예타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요 고속도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비공개 이제 어떤 보고 자리를 만드는데 예. 거기는 이제 요 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안, 예, 네? 예. 병산리 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비공개 보고를 했는데 예. 근데 그 보고를 하고 나서 며칠 뒤에 우리 건희 씨의 어머니 되시는 예. 우리 운순 씨가 예. 요양원에 있는 컴퓨터로 검색을 해보죠. 예, 자기가 소유한 이 토지를 막 검색을 막 합니다. 그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네이버 검색을 한 게 아니고 토지대장을 떼어본 거잖아요. 예. 토지대장만 떼어봤을까? 내가 볼 때 지적도도 떼어봤어. 그러니까 어디 내 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그걸 지도를 봐야 알 거 아닙니까? 지도 딱 보고 여기서 여기까지구나. 그럼 갑자기 왜 떼봤을까? 예, 20개 필지를 떼어봅니다. 왜 봤지? 그러니까 20개 필지를 떼어보고 전수조사한 거지. 내 땅 전수조사.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제가- 돈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 네. 오르면 어떻게 되나 이제 이런 거 머릿속으로 막 상상하면서 좋아했겠죠. 제가 네. 왕년에 또 민원의 최전선 아, 그죠. 민원의 최전선에 계셨죠. 근데 민원의 최전선 저는 민원 접수고 예, 예. 옆에 있는 애들이 예. 다 그거 뛰는 애들 토지대장부터 시작하고 주민등록 초본 뛰는 애들이에요. 근데 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네. 지적도를 계속 띄어요. 네. 지적도를 계속 띄는데 예. 그 지적도를 계속 띄어가지고 땅에다가 이렇게 계속 늘어놓습니다. 네. 그걸 다 합치면 거대한 지도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땅을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개 떼어가지고 내가 볼 때는 네. 자기 땅의 그 구조와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좀 본 거 아니냐. 그래야 사실 어디를 지나가야 되는지가 이게 나오죠. 그렇겠죠. 근데 이건 저의 상상이고.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7월 달인가 다시 이거를 이제 예타 관련해가지고 결론을 내는데 그때 갑자기 원래는 논의도 안 되던 이 병산리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병산리 일대는 벌써 우리 은순 씨와 예. 우리 이제 오빠 예, 진우 김진우. 씨가 열심히 이제 원래 사업을 거기다가 무슨 뭐 개발 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벌써 2010년에. 예. 그러니까는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개발 사업하는 문건에 고속도로 얘기가 이미 나온대요. 고속도로 예타 얘기가 나오는데 예타 시작도 안 했는데. 예.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여기 오면은 우리 개발 사업이 잘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2010년부터 하고 있다가 근데 갑자기 비공개로 하는데 이거를 그렇지. 비공개로 하는데 어떻게 알고 그거를 은순 씨가 하필이면 그날 네, 어떻게 알고 그날 그거를 20개 필지를 다 떼보고 그러니까 누가 알려줬을까요? 그걸 하는 거를. 그때 윤석열이 대통령 된 지 한 일주일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려줬을까? 그냥 그거는 뭐 복잡한 걸 거칠 필요도 없어. 딸이 알려주면 돼. 최은수는 나중에 꿈꿨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죠? 거는 김건희 아니면은 뭐 서기관이 전화했겠죠. 따님이 시키거나 뭐 알려줬으면 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제 오늘 서기관이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보도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그러면 그거를 하려면 최소한 김건희가 직접 회의를 주재할 수는 없으니까 서기관이 뭘 했었어야죠. 근데 그렇죠. 그럼 서기관이 내가 뭘 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는 내용. 이제 서기관이 세 번째 조사니까 아마 이제 그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제 원희룡 아저씨는 좀만 기다리시면 뭐 사실관계를 다 술술 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런 이제 단순한 얼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물 관계도는 막 복잡한 것 같지만 정작 이런 위험천만하고 그들에게는 이제 뭐랄까 위험천만하다기보다는 당연히 권력으로서 주무를 수 있는 사안들이 벌어진 이유는 다 김건희 때문이다라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고. 그거죠.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이 왜 이렇게 사람이 겹쳐? 아니 그 사람들이 다 한 사람을 보고 작업을 했으니까 사람이 다 당연하죠. 겹치는 거예요. 모든 그러니까- 특검은 다 김건희 특검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은 계속 사실 왜 이거는 안 하고 왜 이렇게 느리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예. 근데 사건은 자꾸 늘어나고
애초에 정해져 있는 16개 사건 중에는 아직 손도 안 댄 것도 있는데 예. 양평고속도로 그나마 조금 지금 진도 나간 거지만 갈 길이 멀잖아요, 사실. 그럼요. 네? 네. 더 많이 남았죠. 아직 멀었죠. 근데 사람들의 이제 체감 정도는 예. 이 16개는 이미 다 끝냈어야지 막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빨리 사람도 더 좀 충원해 넣어주고. 주시고 기간도 좀 늘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니까 뭐가 더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만 하더라도 막 새로운 게 막 튀어나오니까 오늘 사실 김건희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앞전에 다뤘던 JTBC 단독 보도와 관련돼서 이미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검팀이 통일교 측이 김기현을 지원하는 대가로 전성배에게 뭐 심지어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도 요청을 했다고 의심을 하고 있어서 관련 질문도 나왔고 실제 소개해드렸던 김기현 당대표 당선을 도운 거에 대해서 김건희와의 연관성 뭐 이런 것들도 질문을 했는데 김 여사가 김건희가 딱 한마디 했대요.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에서 그 실제 뭐 조기용 통일부 장관의 축사를 얻어내고 뭐 3만 표, 6만 표 집어넣고 그 이후에 실제 통일교와 관련된 인물을 국민의힘 비례대표에 집어넣는 것도 본인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매직이다. 마법. 그렇죠. 매직. 히딩크 매직. 김건희 매직. 네.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도 일단 하나 소개해드렸고 재밌는 거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재밌는 거 하나 더 가볼 건데 건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예언을 했다. 예언을. 윤석열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 중에 건진이 갑자기 예언을 하게 됐대요. 윤석열하고 통화 중에. 그래서 당신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아무래도 당신에게 큰 에너지가 들어올 것 같은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 얘기를 윤석열한테 직접 해주고 그 예언 때문에 네트워크 본부의 상임고문을 활동하게 된 것도 윤석열의 그 예언을 전달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그걸 믿어서 건진을 시켜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일보고를 건진이 받게 됐고 영적 대화에서 출발했다 이거 연장인 거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영적 대화라는 게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면 명태균도 그렇고 건진도 그렇고 다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듣고 싶어하는 얘기. 심지어 서성빈도 유사한 주장했던 거 같아요. 서성빈도 영적인 대화로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거를 나의 공식적인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거랑은 분리를 하죠. 그러니까 한국 무속의 상당 부분이 심리 테라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내가 위안 받고 듣고 싶은 얘기 듣고 그러고 그래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러고 다시 돌아와서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되는데 이 두 부부의 특징은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뭡니까? 이 영적 대화만 좋아해요. 영적 대화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영적 대화에서 파생된 내용을 실제 말하자면 그 공적인 일에 관여시키고 개입시키고 이게 지금 다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패턴화된 지금 행동 양식인데 건진이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돼요? 우리는 남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지 않고 남이 싫어할 만한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 된다. 우리는 영적 대화를 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리고 남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만 하고 이렇게. 우리 와이프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나는 나의 마음을 누군가의 얘기로 위로받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프로그램도 싫어요. 좀 남의 듣기 좋은 얘기를 좀 하고 사십시오. 좀. 이제 그러면 저도 누군가랑 통화할 때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우리 평론가님한테는 지금 우주의 기운이 몰리는 것 같아요. 뭐 단어 선택 자체가 지금 별론가요? 영적인 대화적 접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영식적 대화. 근데 그럼 에너지가 몰린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했다고 이 인간이 잠깐만. 아무래도 우리 평론가님에겐 큰 에너지가 몰릴 것 같다고. 아니 근데 이게 또 사람에 따라 다른 게 우리 박영식 님이 하면은 저는 좀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다. 이게 수용이 돼요. 근데 네. 김한 님이 하잖아요. 네. 김한 님은 또 뭘 얘기하려고 그러지? 뒤에 뭐가 있다. 뭘 시키려고 그러지 또? 나한테 뭘 시키려고 한다. 너가 큰 에너지를 받을 수 있으니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네, 뭘 또 부탁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근데 제가 죄송한데 이 기사 내용에 있는 검사 시절에 건진이 그
윤석열에게 네.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 검사 시기가 어느 시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찾아보니까 중앙지검에 있을 때라는 거 아니에요? 중앙지검이면은 2017년 8년 네. 이쯤인가? 그때쯤에 그럼 얘기를 네. 했구나. 그럼 그때부터 본인이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윤석열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중앙지검 시절에 윤석열이 막 되고 나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대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네. 되기도 전에 이런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네. 대통령 서초동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아 이게 다음 대통령 검사인가? 검사 출신인가? 그러고 보니 검사 출신이 대통령 한 번도 안 해봤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있었다는 거고, 캐릭터가 있었잖아요. 네, 윤회 분기점을 그거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법조인들 중에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부터 그런 쪽에 경향성이 생기고 그쪽 경로에 의존하고, 근데 그런 얘기 제일 잘하는 게 누굽니까? 그런 마법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마법사들의 접촉 빈도가 늘어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면 중앙지검장이거나 아니면 그 이제 대검 가기 전 단계라고 한다면 검찰총장으로 가기 위해서 본인은 어마어마하게 부단히 노력을 했다라는 가정도 가능하겠네요. 그게 말하자면 중앙지검장 될 때 검찰개혁 관련해서 면접 볼 때 네. 이 정부의 전혀 관심 없는데. 이 정부의 입맛에 맞는 얘기 딱 정확하게 해줘갖고 4명 중에 1명 유일하게 그 얘기를 한 사람이라 발탁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우리가 윤이 어떤 사람인지 윤이 뭐 말하자면 굉장히 단순하고 무지하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의 그 자리까지 올라간 처세가 윤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윤석열의 최근까지의 행태도 보면은 예.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요. 극우 시위대한테 하는 말 보십시오. 그러게요. 그리고 모스탄인지 뭐 양탄자인지한테 예.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양탄자. 예. 그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스킬이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그때 괜히 한 시간 중에 59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양반이. 그러면 그때도 또 윤석열만큼 김건희도 건진의 이런 어떤 언급에 뭐 남편한테 전해 듣든 아니면 건진을 통해 직접 듣든 간에 에너지가 온다라고 하니까 김건희도 부단하게 노력을 김건희가 했겠네요. 뭐 제가 보도했던 내용이지만 저 감옥 가나요라고 역술인한테 물어봤던 거 아닙니까? 사주학자한테, 명리학자한테. 근데 그 전에도 여러 역술인들한테 그런 이제 말하자면 결정들을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대통령이 될 것 같냐 예. 이런 것도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고 예. 그래서 어떤 역술인이 대통령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좋아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본인들의 심리 테라피를 그걸로 받아 왔던 건데 그래 대통령이 되니까 저 점쟁이가 용하다. 저 점쟁이가 우리의 미래를 예측했다라고 해서 국가사를 결정할 때도 그런 게 개입됐다라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개입됐다라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저의 내피셜은 팀 윤석열의 이 한 축은 김건희. 그래서 검찰 밖에 일은 김건희에게 묻고 검찰 안에 일은 한동훈에게 물어라. 이게 팀 윤석열이었을 그 당시에 것이다. 팀 윤석열이었다. 그렇죠. 그게 이 삼위일체가 팀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대장이 윤석열, 대장이자 선수가 윤석열이고 예. 검찰 밖의 일,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법사들과의 접촉, 그리고 어떤 유력 인사를 만나야 되느냐, 어떤 회장님을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이런 거 검찰의 사이즈에서 할 수 있는 얘기, 뭐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의 사이즈에서는 무슨 지금 직접 정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김건희 수준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의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하고 검찰 내의 일은 한동훈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 내피셜입니다. 예. 여러분 내피셜이에요? 내피셜이에요. 저 법적 대응하지 마시오. 자, 법적 대응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를 오늘 유난히 밝아 보이시는 우리 평론가님. 그거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요게 삼위일체였는데 예.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되면서 예.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다 캐파가 그 정도는 안 되는데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게 아작이 나기 시작한 게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참 대단한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저희 단독 보도 들어오는 거 족족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여타 단독 보도가 나오는 시간에 저희 초토화 팀이 잘 소화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박성재 이야기는 꼭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박성재 뭐 오늘 압수수색 대상이었잖아요. 예, 법무부도 압색 당했고, 대검도 압색 당했고, 서울구치소도 압색 당했고, 박성재 심우정 개개인 다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일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돼서 영장에 적시가 돼 있는데 그 적시된 내용을 보면 주요 혐의는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적시를 해놨네요. 압수수색 영장에 그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박성재가 내란 직후에 비상계엄 당시에 네. 심우정에게 야 합수부가 만들어질 거니까 거기에 검사를 좀 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를 이제 확인한 거죠. 특검 예. 진술과 이걸로. 심우정에게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고 이게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는 지금 저기 누구냐 김용현, 이상민 네. 그리고 이제 박성재 네. 이렇게 온 거고 한덕수가 방조 방조. 이렇게 돼 있는 내란 거고 우두머리 방조. 우두머리 방조가 돼 있는 거고 자 그리고 특검팀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용 공간 확보 목적으로 법무부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을 점검해 보라고 요청했다라고 영장에 또 적시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구치소를 일단은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관련 자료들을 좀 확보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특검팀은 박 전 장관과 통화를 마친 당시 교정본부장이 서울구치소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구치소 내 상황을 파악을 했다. 그러면은 잠깐만 12월에 구치소장은 제가 알기로는 구치소장이 2월에 바뀌죠. 김현우로 바뀌니까 그 전 구치소장이네요. 구치소장이겠죠. 그럼 여기도 그러면은 관련 조사나 수사를 받아야 되겠네요. 뭐 다 잡아들여라! 근데 이게 박성재는 못 빠져. 오라를 받아라. 이건 못 빠져나가요. 왜냐면 그 실무정이랑 3번인가 통화를 해요. 네. 비상 국무회의. 네. 본인들이 국무회의라고 주장하는 거 끝나고 3번 통화하고 네. 이 3번 통화 내용은 뭐라고 부인할 수 있겠죠. 근데 뉴욕 감찰관이 가서 지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개헌 관련된 후속 대응 방안 논의를 하는 자리야. 예. 저는 그러면 이거 못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12시 때예요. 네. 밤. 네. 그러면 심우정에게 지시를 하고 네. 법무부 주요 간부들을 모아다가 개헌 이후에 말하자면 그거에 대해서 회의도 한 거잖아요. 예. 또 이제 뉴욕 감찰관이 특검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술을 했겠죠. 그리고 본인이 취합한 정보도 다 얘기를 했겠죠. 네. 그렇게 하면 박성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계엄이다. 계엄이니까 검사 파견하고 나도 빨리 가서 내 부하들을 모아다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봐야겠다. 그리고 교정 잡아오면 어디다 넣어야 되는구나. 그것도 내 업무구나. 뭐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내란범이죠 이거. 그러니까 이걸 좀 보완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성재가 이 계엄을 윤석열이라는 자가 선포하기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먼저 불려간 사람, 예, 그러니까 초기 멤버입니다 이 자가. 예. 초기 먼저 불려간 사람 중에 하나예요. 초기 멤버인데 윤석열이 10시 20 몇 분에 계엄을 딱 선포하고 11시에 그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법무부 회의를. 예. 소집을 딱 해요. 11시인지 11시 이후인지 아무튼 소집을 해요. 예. 소집을 해갖고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수부 얘기를 합니다. 합수부가 구성이 될 것인데 거기다가 뭐 법무부가 뭘 검사를 파견을 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근데 그 자리에 모인 법무부 관계자들이 있잖아요. 예.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근데 이거는 지금 과거 판례를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합수부 이런 거 안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성재가 아니 뭐 왜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가운데 뉴욕 감찰관이 와가지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개헌 관련 회의예요? 그래서 그런데 나는 안 합니다. 던져버리고 나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 너무 안 좋으니까 박성재가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웃긴 거는 박성재가 그 자리에서 그랬는데 과거에 옛날에 계엄했을 때 합수부에 검사를 보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내가 그거에 따라서 얘기한 거야라고 하는데 그런 적은 없어요. 계엄을 선포했을 때 검사를 갖고 뭘 하는 거는 없습니다. 합수부든 뭐든 거기는 예. 뭐 계엄군이 하든지 경찰이 하든지 하는 거지 검사가 거기서 뭘 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기소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뭐 붙여준 거 아니에요? 뭘 없어요. 군 검사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네. 없고 검사가 뭘 하는 거는 없고 예. 별도의 무슨 지시, 별도의 계획을 예. 사전에 얘기하지 않았으면은 예. 그런 얘기를 지금 계엄 선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중간에 따로 뭐 이 계엄 사령부가 회의를 열어가지고 예. 뭘 결정했으면 모르겠는데 계엄 사령관이 누군지 자체를 11시에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박성재 씨는 어떻게 11시 좀 지나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라는 걸 어떻게 알고 그걸 거기서 법무부에서 회의를 그러니까 합니까? 지금 보면 11시 때 부처 회의를 소집한 건 박성재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더군다나 그렇죠. 더군다나 심우정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지시를 한다. 예. 이거는 명확하게 자기가 뭘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행위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본인이 그냥 혼자 생각해갖고 계엄이라는 것은 검사를 보내 이게 말이 안 되고 누군가 계획을 준 거죠. 계획을 지시를 한 거죠. 그리고 나는 그 계획을 보고서는 아 이건 말도 안 돼. 따르지 말아야겠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멋지다. 나는 충실히 따라야겠다. 멋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기 보면은 그 교정본부장이 아까 그 수용 현황이나 이런 거 저기 박성재 전 장관한테 체크하라고 전화 받았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교정본부장이 교정본부가 그러면 이제 비상계엄 상황에서 어떤 역할이냐라는 거를 박성재한테 물어보고 근데 비상계엄으로 만약에 우리가 다 이쪽 구치소에서 수용을 하게 되면 과밀 수용이 될 수 있다라는 응답을 박성재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다른 각도로 틀어보면 박성재가 이 얘기를 만약에 한덕수한테 하고 한덕수가 이 얘기를 전달받고 잠깐만 다른 공간이 필요하네? 유인촌한테 전화를 해서 유인촌이 한예종을 비우게 만드는 뭐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한 건가요? 뭐 그래서 한예종을 비우진 않았겠지만 그래요? 거기서 과밀 수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건 인원수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박성재 어림잡아 이 정도다? 그러면 예를 진짜 들면 나쁜 사악한 놈들이다. 그리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보내겠다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기소는 아까 말씀하신 예. 그거는 뭐 수사가 많이 진행된 다음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뭔가 고문하려고 그랬나? 예? 검사가 앞장서서 고문하려고 그랬나?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예. 그 전에 우리가 의혹 수준에서 뭘 갖고 있었냐면 예. 검사를 예를 들면 성관이나 이런 데 보낸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방첩사 예. 지원 차원에서 네. 국정원 직원이랑 검찰 쪽에서. 그렇죠. 예. 통화도 했었고. 예. 그런 구체적 임무와 구체적 계획이 있으니까는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퍼즐을 좀 맞춰보면은 그렇죠. 예. 이게 맞아 떨어진다. 좀 더 분명하게 얘기가 되는 거다. 예. 근데요. 박성재의 휴대전화는 내란 특검팀이 확보를 했는데 네. 지난 4일 새로 개통했다라고 합니다. 아. 지난 4일이면 잠깐만 8월 4일 얘기하는 거죠? 야 이게 바꾼 지 얼마 안 됐고 잘 생각해보면 8월 4일에 바꾼 휴대전화 그 전에 휴대전화 언제 바꿨냐? 안가회동 끝나고 바꿨죠. 바꿨죠. 예. 그러면 다 날아간 거 아니에요? 깡통인 거 아니에요? 뭐 그 휴대전화가 깡통인 거가 진실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되겠지만 박성재가 입고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오히려 증거인멸의 혐의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구속적 부심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아 오히려 바꾼 거 자체가? 네, 네. 왜 자꾸 바꿉니까 휴대폰을? 아이폰 17 이제 나오는데 단통법이 폐지돼 갖고 아이폰 17이 곧 뭐야? 나오는데 그거 왜 바꿉니까? 예. 아이폰 뻔하지 아이폰일 건데. 네. 옆거폰은 무슨 뜻입니까? 나 간판 볼 때마다 궁금하다. 옆거폰이 뭐예요? 됐습니다.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 제작진분들 중에 없어요? 옆거폰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그 간판이 아시는 분들이 좀 설명해 그 주세요. 간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계엄 다음날 휴대전화 바꾼 사람은 안가회동 4인 중에 3인인데 이상민 빼고 이완규, 김주현, 박성재가 이미 바꿨답니다. 근데 이완규, 김주현도 조사받아야 돼. 네. 이상한 사람들이 아무튼 기획을- 차고 넘치고요. 예. 내란 노펌이죠. 예. 한덕수 얘기는 사실 이미 그냥 이 정도로만 하고 뭐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덕수는 뭐 어차피 1000% 구속이죠? 그러니까 특검이 어쨌든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일단 적시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가야 된다고 볼 거예요. 근데 네. 더 갈 경우에 예.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발생할 수 있으니 예. 일단 확인된 사실로만 해서 신병을 확보하겠다 이 계획은 분명한 거고 이제 그다음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다음 최상목 뭐 박성재 이렇게 내려가겠죠. 근데 이제 내란 우두머리 방조도 있지만 그 뭐 공문서 위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예비적 혐의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구속이 될 수는 있을 텐데 근데 뭐 구체적인 혐의가 뭘로 될 거냐는 조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네. 하지만 뭐 구속은 일단 혐의가 소명되느냐에 있어서는 여러 옵션이 있는 거고 지금 그래서 예. 그중에 뭐 하나가 빵꾸가 나더라도 저는 뭐 혐의는 소명된다라고 볼 것 같고 근데 약간의 저는 약간 이게 뭐 흔들림은 있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좀 불안함은 있지만 어쨌든 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 남는 거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인데 도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증거인멸 지금까지 거짓말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짓말만 해왔는데 이 사람이 예. 인생이 거짓말이고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인정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요런 걸로는 당연히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 요 결론은 나오게 돼 있죠. 근데 예. 저는 한덕수가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제부터. 아니 왜냐면- 이미 적극적으로 그동안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이미 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한덕수 입장에서는 적용되는 혐의가 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한 3년 6개월 사할 건지 예. 5년 이상으로 가는 건지 7년 이상으로 가는 건지가 적용 법리에 따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네. 나이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특검 입장에서 근데 한덕수의 지금 멱살을 잡고 있는 건 뭐냐면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한예종 폐쇄예요. 한예종. 네, 이거는 개선이 작동한 거거든요. 한덕수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면 이제 유윤천 부르겠죠. 유윤천 불러서 왜 한예종 폐쇄 지시했어요. 근데 유윤천 지금까지 연관성이 많이 보도된 바가 없잖아요. 그죠,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럼 유윤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덕수가 하라고 했어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덕수는 다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거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다. 이거를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다. 하라고 했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가 그 당시에는 되게 사소한 뭐 어떤 막 그냥 지나가는 사건 같았었는데 한덕수의 혐의 입증, 한덕수의 진술을 끌어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트리거다 이런 생각. 이게 만약 그래서 지금 사실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예. 조금 불안한 점이 있는 게 불안하다? 예. 어... 그러니까 다른 혐의로는 제가 다른 혐의는 다 이제 뭐 예. 충분한데, 인정이 된다고 보는데. 예. 내란 우두머리 방조라는 요 혐의의 논리적 기반은 예. 국무총리라는 입장이 예. 그러니까 이게 내란 주요 종사 이런 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차라리 뭐 내란 주요 종사나 이런 걸로 이제 들어가면 할 수 있는데 예. 내란 우두머리 방조, 즉 내란 우두머리가 하고 있는 일을 네가 방조했어. 즉 내란 우두머리가 하는 일을 네가 말렸어야 했어. 예. 이거지 않습니까? 견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가 내란 우두머리가 하는 일을 견제해야 될 의무가 있어. 예. 요거를 법리적으로 이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말렸어야죠. 예. 당연히 그거를 못하게 했어야죠. 근데 법리적으로는 예.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이 할 일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견제하거나 예를 들면 요거를 이제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느냐.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보좌를 하거나 뭐 요런 거는 이 법리적으로 요게 되는데 그거를 견제하거나 뭐 막아야 된다? 요거는 좀 애매할 수 있다. 요런 지적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근거를 대기 위해서 특검이 예. 재헌 헌법으로 돌아가서 예. 재헌 헌법 당시에 법제처장 유진호 법제처장이 그 당시에 얘기했던 논리.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할 때 견제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아주 근간이 되는 재헌헌법 논의할 당시에 이미 국무총리가 견제 역할을 한다고 그때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게 성립이 된다. 이런 논리까지도 담았다라는 보도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 상식에는 그게 맞죠. 당연히 보좌한다는 것은 견제한다는 것도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재판부에 있는 영장 내주는 판사가 예. 그것까지 인정하는 거냐. 그거는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 하지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만약에 한예종 사례가 실제로 나중에 네. 중대하게 다뤄지면은 이 양반은 방조를 넘어서 행위를 한 거죠. 예. 그죠? 네, 명령을 지시를 내린 거기 때문에. 예, 그럼 그거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심우정 빼먹었는데, 심우정의 경우에는 지금 뭐 즉시항고 포기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영장을 검찰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기각시킨 것도 네, 있고, 여러 사건들. 기와폰과 관련돼서 서버 압색을 방해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도 있어서 지금 심우정 관련해서도 지금 오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심우정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예상하세요? 지금 심우정 오늘 뭐 압수수색 한 거는 예. 그 문제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박성재 건인 거잖아요. 일단은. 네, 일단은 박성재 건이죠. 일단은 박성재 건이고 그 다음에 특검은 그 즉시항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 대상이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 브리핑을 그렇게 네. 했습니다. 예. 요거를 같이 얘기했다는 거는 느낌상 예. 요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박성재가 심우정한테 따로 전화해가지고 합수 보내야지 예. 이거 얘기했다는 거는 요 계획을 어쨌든 공유했다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아마도 박성재가 받았을 특별한 검사를 이용한 어떤 계획 그걸 심우정도 공유했을 것이라는 것이고 심우정이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했다면. 네, 이행은 뭐 검사가 실제 합수부에 갔는지 요게 가야 이행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 대해서 그걸 왜 합니까? 이거는 지금 계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나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멋집니다. 우리 오늘 멋지다 표현 너무 많이 나오네. 이게 박 선배 멋쟁. 역시
아, 박성재 최고야.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이게 뭐 작동을 하는 방향으로 갔다. 그래서 이 신무정이 잘 생각해 보니까 네. 이 윤석열이랑 한 배를 타지 않으면은 나도 같이, 그러니까 윤석열하고는 이미 나는 한 배를 탄 게 됐다. 예. 그래서 이 즉시항본이 뭐니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논리가 갔어야지 이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멋쟁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멋쟁 내란방 멤버인 거죠. 멋쟁 내란방 멤버인데 네. 그 내란방에 멤버가 많았는데 네. 심우정은 예를 들면 소극적으로 말은 많이 안 하고 좋아요나 누르고 뭐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특검의 시각에서 보면 너 멋쟁 내란방 멤버야 지금. 네. 여기까지 온 거고 구체적으로 심우정이 뭘 했느냐. 그러니까 저도 그거랑 똑같은데 이미 12월 3일 밤에 심우정이 박성재와의 통화를 통해서 이 상황에 대한 인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새로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은 12월 4일 날 검찰을 지휘할 때부터 이미 전날 밤에 내가 전날 밤에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나? 이런 후회를 했다면 했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 이후에 벌어졌던 많은 일들에 대한 오해,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쵸. 이 합리 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심우정이 어떤 방식으로 됐든 야 이거 수사를 좀 소극적으로 해보자. 이거를 기소를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기소권을 남용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인권을 지켜. 우리 인권 검찰이야. 했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이제 심우정의 행위를 어떤 식으로 의율해 갈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판단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뭐 박성재 통화 이후에 또 비상계엄 해제 가결되고 나서도 그 이후에 여러 사례들을 지켜봤을 때 사실상 내란을 지원해주고 뭐 내란 수계를 풀어주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의심스러운 거고. 자, 정말 심우정은 아마 김건희 특검에서도 압수수색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비화폰을 지급받은 대상이기도 하고, 네. 뭐 지금까지 비화폰 기록만 두고 봤을 때는 심우정에 대한 뭐 굵직한 사안들은 크게 이제 나온 건 아직 뭐 없다고는 봅니다만은 뭐 김건희와 윤석열과 아주 끈끈하게 연결이 돼 있겠죠. 자, 오늘 저희 좋은 소식 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우리 김환 기자님과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의 힘을 받아서 앞자리가 바뀌었나요? 네? 앞자리가 바뀌었나요? 이오지오 상품이 네. 완판 직전이다. 완판했다. 그렇다. 예,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품절된 사이즈가 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좀 저희가 광고를 하면서도 굉장히 좀 보람이 있습니다. 일단 뭐 긴팔이 나오든 뭐 다른 제품이 나오든 품질은 지금 이제 보장이 됐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바로 이오지오다. 이오지오. 이게 이오지오 고급 샤스다. 네, 고급 샤스다. 2X 라지 사이즈를 제가 입고 있다. 근데 원래 X 라지를 입는 사람이다. 살짝 한 사이즈 크게 시키셔야 된다. 제가 지금 원래 X 라지를 입는 사람인데 2X 라지를 입으니까 딱 맞아요. 그 사이에 살이 쪘을 가능성은 없나요? 살짝 있어요. 몸을 키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육이 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호조의 사이즈는 정확한데 본인이 몸이 늘었다는 생각을 안 해본 겁니까? 그런 질문도 매우 합리적인 질문이긴 한데 뭐 광고를 지금 저희가 근육질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사이즈가 바로 이 사이즈인데요. 레슬러 같아. 예. 근데 목이 확실히 쫀쫀하다. 쫀쫀하다. 제가 입고 있는데 쫀쫀하다. 지금 우리 김환 기자님 빨리 이오지오로 교체해주고 싶다. 많이 늘어났다 지금. 난 마이클 조던이다.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 바꿔드리고 싶다 이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이오지오는 고급 소재, 고퀄리티의 진심인 브랜드입니다. 프리미엄 티셔츠 이오지오 많이 입어주시고 목 늘어남 방지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여기 로고 뒤에 잡아주다 어디 가셨네. 로고 뒤에 요거 로고 뒤에 이제 이중박음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아주 튼튼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여기 뒤에 이렇게 까가지고 보여드리는데요. 이 뭐라고 해야 돼? 그 안에 처리를 아주 깔끔하게 해놨어요. 저기 실밥, 실밥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실밥 하나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 드렸는데 완판 직전인데 지금 사이즈가 조금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29,900원을 18,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를 일주일간 드렸는데 이제 완판 직전이라고 하지요? 예. 완판 임박.
임박이라고 합니다. 재고가 없어서 구매를 못하신 분들은 입고 즉시에 이벤트카로 판매를 하겠고요. 품절된 사이즈가 많아서 일단 특별 할인을 일주일 더 연장을 하는데 남은 사이즈만 다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가지고 사이즈가 남아있으면 구매를 한번 해보시고요. 주말간 품절에 이오지오 사장님도 놀란 야시장 광고의 힘 010-6467-1255 010-6467-1255로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구매해 주세요. 이게 테이핑 처리래요. 테이핑 처리. 테이핑? 예, 이오지오 사장님에 따르면. 지금 어디 나와 있어요? 댓글에. 댓글 써 있어요? 네. 야, 댓글에서 함께 광고해 주시는 우리 이오지오 고급 티셔츠. 예. 자, 저희 뭐 오늘 할 얘기를 거의 다 하긴 했습니다만은 다 했다고 해요, 그냥. 네,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네. 할 말은 없는데 예. 아이템 하나만. 지금 뭘 더 하려고 하다가 지금 끝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또 더 하겠다. 아니, 딱 하나만 그러면 네. 짧게 우리 2, 3분만 딱 하나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세요. 예, 빨리 그냥 하세요. 빨리? 네. 아니 왜 이렇게 옆에서? 아니 늘 빨리 가고 싶어 하더라고. 왜냐면 약속이 있거든. 네. 예, 지금 약속이 있어요? 저녁 약속이 있습니다. 배고파요. 예. 예. 배고파서 빨리 가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사실 김충식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그건 2, 3... 2분, 그건 2분에 못 끝내요. 알았어. 오케이. 그럼 2, 3분짜리 어려우니까. 그럼 김건희 얘기만 할게요. 김건희. 김건희가 오늘도 사실상 저기 묵비권 행사했는데 네. TV조선하고 자기 이런 피의자 인터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허리 디스크 통증에 수면 장애까지 더해지고 하루 1시간밖에 못 자고 있다. 음식을 삼키지 못해 영치금으로 과자를 사서 입에 넣어 녹여 먹는다. 구구절절하죠?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은 걸로 보도는 되고 있는데 내일 모레 한 번 더 조사합니다. 10시에 나오라고 했고요. 29일에 구속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보도 어떻게 보셨어요? 평가만 해주십시오. 보도요? 예. 아니, 뭐 아니 보도야, 과자를 사서 입에 녹여 먹는 데잖아. 지금 1시간도 못 자고. 아니, 보도는 할 수 있는데 예. 그 내용에 대한 이런 보도는 그 내용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보도를 하려면은 네. 의사한테 코멘트를 좀 따야 돼요. 이게 가능하냐?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있는데 잠을 1시간 자는 게 이게 조합이 맞는 거냐? 왜냐면 제가 생각에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있으면은 1시간을 자는 건 아니거든요. 11시간은 자야 되거든요. 예. 사람이 그리고 1시간만 자는 거는 그건 이제 불면증이고 근데 우울증이 같이 있는 건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예. 제가 이제 심리학과를 3학년 2학기 때까지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돌팔이니까는 너무 믿지는 마시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하루에 이 지난주에 이 하루 평균 한 3시간 반 자고 예. 어저께도 한 3시간 40분 정도 잤어요. 근데 쌩쌩하시네. 죽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심으로 막 예. 예, 죽을 것 같은데 승세한탄이랑 자기 잠 못 잔 얘기할 때 제일 활기차요. 네. 죽을 것 같은데 예. 사람이 1시간을 잘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에라도 1시간을 자면 그 다음 날은 11시간을 자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1시간을 잤으면 예. 그러니까 특별히 불면증이 이렇게 있고 요것과 연관되는 얘기를 할 게 아니면은 저렇게 다 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병이. 아니, 모든 우리- 병이 다 있다. 우리 저기 지금 방송 보시는 지니77님은 아니 과일이나 이런 거 참외는 잘 맛있던데 왜 부드러운 밥을 못 먹었을까? 과자를 사서 입에 넣어 녹여 먹었을까? 이거 심지어 과자 얘기도 있잖아요. 한번 누가 폭로한 적 있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제보받은 내용이라고. 그 강성필 부대변인이시구나. 그분이 폭로하실 때 뭐 먹었다 그랬죠? 소세지랑 뭐 먹었지? 불닭볶음면이었나? 예, 그런 거 먹었다는 제보까지 근데 있었다니까. 뭐 그거는 이제 제보니까 예, 그래서 뻘쭘해가지고 과자 먹었다고 하는 거 아니야? 저런 거 보도할 때는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평가를. 의사들의 정확한 자문을 얻어서 해라. 예. 저게 가능한 일이냐. 예. 네. 아우. 저런 상태가 될 정도면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냐. 네,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한 기자님? 네. 예. 뭐요? 동일한 질문입니다. 저는 뭐 김건희 측에서는 길게 보고 빌드업을 해가고 있는 거죠. 섭식 장애를 던져봤다가 불안증을 던졌다, 우울증을 던졌다. 뭐 어쨌든 뭐 아픈 거는 사실일 거예요. 병원 가겠다 이거죠. 병원을 가겠다라는 포석을 깔고 지금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상황이고 예. 뭐 지지층한테는 이게 어떤 일말의 어떤 효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큰 의미 없는
내용이죠. 예, 시방 남천동님 나도 밥은 잘 안 먹는다. 과자 말고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어라. 안젤라님 마법사 면회 불러라. 몸과 마음 치유하게. 여러분들 댓글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많은 분들이 댓글 주셨는데 우리 김한 기자님이 저녁 약속이 있으셔서 빠른 시간 안에 끝나야 되는 의무감에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요. 뭐 밤늦게 12시까지 해봐요. 왜 그러세요? 해요. 자 그리고 제 야. 왼쪽에 네. 자 왼쪽에 여기 나와 있는 87589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 옆에 87589 이거 여러분들 88로 바꾸자. 88로 좀 바꿔주시면 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두 분 방송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네. 빨리 구독하세요, 빨리.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알림 설정하고. 예, 조떼꾸. 네, 조태구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김한 기자, 김민하 평론가, 저는 박영식이었고요. 월요 초토화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6시 5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